그런 인재들은 제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인재인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들이 있죠. 이러면 자기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 컴퓨터 공학을 하는 친구들은 컴퓨터 공학에 관한 기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뭐 마케팅을 하는 친구들은 마케팅에 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어떤 사람을 인재라고 할 것이냐? 첫 번째,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인재입니다. 이 긍정적인 사고는 잘 여러분이 좀 새겨 들으셔야 되는데, 긍정적 사고를 하라고 하니까 이걸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가령 긍정적 사고를 하세요 그랬더니 무조건 예스 라고 하라는 뜻이냐? 나는 뭐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해. 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할 말은 하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말을 하고 사는 것과 긍정적인 것과는 그건 다른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틀리고 나쁜 건데 옳다라고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1991년 가을 9월 달에 일본 북쪽에 있는 아오모리현에 있었던 사과 산지에 있었던 일입니다. 9월 달에 태풍이 불었어요. 9월 달이면 사과를 추수할 때거든요. 따라서 이 바람이 센 태풍이 불었기 때문에 사과가 다 떨어졌습니다.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과가 다 떨어졌다, 망했다 이러고 있는데 그 중에 농부 하나가 가만히 보니까 사과가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몇몇 사과는 남아 있었어요. 야, 희한한 사과 다 봤다. 저 사과는 뭔 백으로 안 떨어지고 버텼냐? 그러다가 갑자기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떨어지지 않은 그 사과들을 동료들은 다 하나씩 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과를 한 개 한 개 낱개로 포장을 하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떨어지지 않은 사과. 태풍에 떨어지지 않은 사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걸 팔았거든요. 전국의 수험생 부모들이 그 사과를 사느라고 줄을 섰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들이 사고 애들이 샀습니다. 그 사과 먹으면 안 떨어진다고. 이 농부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눈에는 무엇가 보이냐면 떨어진 사과가 보입니다. 떨어진 사과가 보이면 절망입니다. 사과 농사 망했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과 떨어진 걸 어쩌란 말이냐. 안 떨어진 사과도 있네. 저건 왜 안 떨어졌냐?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긍정적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사과가 떨어졌는데 안 떨어진 걸로 치자. 이게 아닙니다. 사과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떨어진 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식으로 표현하면 97년대 IMF 맞았습니다. IMF 됐어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IMF 온 거 어떡하겠어요. 도대체 누가 IMF 오게 했느냐고 책임을 물으면 원위치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IMF 왔으면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온 거는 온 거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마인드랍니다. IMF 왔으니 우리 다 죽었다, 죽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는 것이고 그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식장에 왜 카페트 까는지 아세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삶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날 하루라도 기분 좋으라 깔아주는 겁니다.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중에서 자기 앞에 있는 길에 가시밖에 안 보이면 못 삽니다. 맨 땅이 보이면 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가시도 있고 맨 땅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시밖에 안 보이면 죽는 거고 못 사는 거고 맨 땅이 보이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긍정적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가시도 있지만 맨 땅도 있네 하고 맨 땅을 보는 눈을 긍정적 마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재수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그런 시간이었겠죠. 근데 어떡합니까? 나는 이 기간 동안 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실력이 없어서 재수할까? 나 같은 건 살아서 뭐해? 이거는 절망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을 하다 보면 기업에게는 수없이 많은 도전들이 생겨나고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때마다 죽었네 하는 사람은 진짜 죽습니다. 필요한 인재는 힘들어도 살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들을 가지시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적인 인재. 자, 저희 회사의 일인데 초창기의 일입니다. 전진물을 할부 판매를 했습니다. 그럼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 할부 채권은 늘어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책 제작비나 판매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다 현금으로 다 일시불로 주는데 고객으로부터 돈은 할부로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현금이 모자라요. 채권은 늘어나는데. 이러다가 현금이 안 돌면 이게 흑자도산이거든요. 회사가 큰일 났어요. 이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는가? 이렇게 했어요. 반대로 해보자. 책을 할부로 주고 돈을 일시불로 받자. 그게 웅진 아이큐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애들 공부해야 되는 내용, 예를 들면 6월 달에 배워야 될 내용을 3월 달에 받을 필요가 뭐 있냐? 매달 배울 내용을 매달 주자. 근데 돈은 잡지 정기 구독처럼 한 일정한 기간 동안 생산해야 되고 또 왜 저기 해야 되니까 그건 일시불로 받자. 그래가지고 일시불로 돈은 받았고 책은 매달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한꺼번에 현금이 많이 들어왔고 책은 그때그때 제작을 해서 주니까 제작비는 나눠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그 현금 부족 문제를 일시 해결했어요. 이 덕분에 회사가 아주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